이번 개념은 일치입니다. 주어에 맞게 동사를 쓰는 걸 주어 동사의 일치라고 하고 시제를 알맞게 사용하는 걸 시제 일치라고 합니다. 총 14가지를 여러분들과 하게 될 텐데 어떤 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관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암기를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 A and B입니다. A 그리고 B 두 개를 말하는 거니까 복수 취급하는 게 논리적이고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역시 둘 다니까 복수 취급하는 게 맞죠? 잭과 친구 둘 다 복수 주어니까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면 되죠? 리 like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likes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니까 like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래쪽에 A and B를 단수 취급하는 표현들도 있어요. 이렇게 걸리버 여행기나 백설공주랑 7난장이 7명의 난장이니까 당연히 복수에 S가 붙은 건 자연스럽지만 이 전체가 책 제목이잖아요. 한 개의 책 제목. 그래서 복수의 S로 끝나더라도 책 제목은 단수 취급합니다. 아래쪽에 바늘과 실. 바늘 따로 실 따로 보지 마시고 바늘에 실이 끼워져 있어서 한 세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계줄 달린 시계. 이 시계 아래 시계줄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한 세트잖아요. 시계줄 달린 시계.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런 게 이제 좀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표현인데 요런 몇 가지 외워야 돼요. All work and no play.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거. 그 다음 아래쪽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하는 거. Trial and error. 시도하고 실패하는 시행착오. 이런 표현들은 A and B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거 꾸준히 천천히를 하나로 묶어서 그 다음에 시도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하나로 묶어서 한 세트라 이런 쓰임으로 보고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관용 표현이니까 암기까지 좀 필요합니다. 자, 못 보는 거 있죠? 이거 빵과 버터 따로 보지 마시고요. 빵에다 버터 바른 거니까 버터 바른 빵. 한 세트잖아요.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카레 라이스, curry and rice라고 읽고 우리는 카레 라이스라는데 밥에다가 카레 부어서 요리 한 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요 표현 우리 관용 표현으로 배웠는데 얘 단수 취급한다고 해서 몇 가지 외워야 돼. 그래서 이즈가 답이야. 암기를 해야 될 거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 좀 나누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했습니다. 자, 두 번째 number of는 많은 이런 뜻이고요. 더 number of는 뭐뭐의 수, 뜻이 달라요. 이 녀석은 얘가 주어가 되고 이 녀석은 이 더 넘버가 주어예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수 주어니까 복수 취급하는 거고 number S가 없잖아요. 이게 복수의 S가 없잖아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더 number즈가 아니라 더 number 단수니까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많은 차들, 차의 수, 뜻이 다른 거예요. number of는 lot of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세 단어를 many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주어니까 a가 되겠죠? 자동차의 수, 더 넘버가 주어니까 넘버가 단수 모양이므로 이렇게 is 이런 형태로 number of랑 더 number of는 주어의 위치가 number of는 그 뒤에 있는 복수명사가 주어, 더 number of는 더 number 그 자체가 주어. 자, 그 다음 all은 전부 다, 전부는 아니에요. 미안. 전부는 아니고, all은 뒤에 무조건 복수만 온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all 뒤에는 단수, 복수, 둘 다 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셀 수가 없는 건 all 다음에 단수 모양으로 쓰면 되는 거고, 셀 수가 있는 건 all 다음에 복수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따라서, all 다음에 단수로 오면 단수 취급하면 되는 거고, all 다음에 복수 모양이면 복수 취급을 하면 되는데, all 한 글자 단독으로 쓸 때 all이 사람의 뜻이면 복수 취급. all이
사물의 뜻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all the milk 이거 단수네. 그러면 is. all the children. children은 child의 복수가 children. all the 복수네. 그러면 복수 취급하면 되죠. 그 다음에 all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 사람일 때는 복수 취급인 거니까 모든 것, 사물일 때는 단수 취급이잖아요. 모든 것을 도난당해서 사람이 도난당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도난당하는 거니까 물건이므로 단수 취급하고 모두 다 참석했습니다. present 참석한. 물론 선물, 현재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일 때는 복수 취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all 단독으로 쓰였을 때 사람은 복수 취급하는 거니까 이때는 were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요 두 개가 좀 까다롭죠? all이 단독으로 주어일 때는 사물은 단수, 사람일 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요걸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내용을 들어갑시다. every는 모든의 뜻이고요. each는 각각 이런 뜻입니다. every와 each는 뒤에 둘 다 단수 명사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단수 명사를 써서 단수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정리를 하느냐? 각각이란 말을 써도 여러 개 중에 각각 이렇게 말할 것 같고 모든이라는 every라는 단어를 써도 사실 모든이란 말은 여러 개가 있어야 모든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뒤에 복수가 올 것 같은데 every와 each는 그 낱개 하나 각각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의미와 상관없이 단수 명사를 쓰고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또 하나 every of란 말은 없는데 each of를 쓰면 이 뒤에는 복수 명사를 써요. each 바로 다음에는 단수인데 each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와요. 그런데 얘가 주어예요. each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each of 복수 명사가 와도 each가 주어기 때문에 얘는 단수 취급해서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each 다음에 단수 명사. 만약에 얘가 주어라면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has 또는 is 이런 식으로 답을 쓰고 그 다음에 each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쓰지만 얘가 주어가 아니라 each를 주어로 생각을 하고 each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를 이렇게 단수 동사 is를 쓴다. 복수 모양이 와도 이 s가 있으니까 쉽게 r을 쓸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ach와 every 바로 다음에 단수 형태를 쓰고 단수 취급하고 each of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지만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either A or B, A, B 중에 하나. neither 또는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얘들은 B에다가 맞춰서 일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B잖아요. 여기가 B잖아요. 그러면 A or B, A nor B 어쨌든 당신과 그녀 중에 하나, 당신과 그녀 둘 다 아닌 요 B에 맞추기로 했으니까 B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he has, she is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진짜 유명한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얘랑 같은 표현이 B를 먼저 쓰고 사실 얘가 핵심이에요. 야, A만 그런 게 아니라 B도 그래, 또한 B도 그래. B가 초점이에요. 얘랑 똑같은 게 B as well as A예요. 요 B를 먼저 쓰고 as well as 요 앞에 있는 A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B도 그래, B도. 이 B가 핵심이에요. 어쨌든 not only A, but also B는 B에다 맞추는 거고 B as well as A는 여기에다가 요 자리에 있는 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됐죠? 자, 얘랑 뜻이 좀 다르지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인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인 얘도 B에다 맞춰서 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 she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i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as well as A 여기에다 as well as는 여기에다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she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is를 쓰시면 되죠. not A, but B, B에 맞추는 거니까 sandy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is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주어 동사의 일치 여섯 번째까지 했습니다.
자, 가격이나 거리, 무게 이런 단위는 한 세트 취급을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50kg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0kg 한 세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지 1kg 50개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무게가 1kg 50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50kg 한 덩어리. 그래서 가격도 1달러 10개입니다가 아니라 10달러입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나 거리나 무게나 이런 것들은 낱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10 miles 1마일 10개로 보는 게 아니라 10마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비록 복수의 S로 끝나지만 가격, 거리, 무게 이러한 표현들은 복수의 S로 끝나도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10마일은 먼 거리인데 이 처음부터 10마일까지 이 거리를 한 세트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복수의 S가 있으니까 복수 취급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 거리, 무게를 이렇게 1kg 50개로 보지 말고 50kg 한 개로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조심해라. 근데 얘는 제가 일부러 표시해놨어. 일부러. 10년이라는 시간이 그가 돌아가시고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 그럼 보세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에 지나가지 않아요. 1년, 2년, 1년의 시간이 사실 10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떠한 해가 지나갔어. 이 패스가 나오는 이 표현에 이 10 years는 10년을 한 세트로 보지 않고 1년씩 10번 지나가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서 이때는 해봅니다. 해즈가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몇 년이 have passed, 지나갔어. 이 표현일 때 이 시간은 한 세트로 단수 취급하지 않는 거니까 요 have passed 요까지 요 표현만 따로 정리해서 요 녀석은 시간인데 단수 취급하는 게 아니라 have passed 앞에 있는 요 시간은 복수 취급한다. 요것만 따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격, 거리, 무게, 시간 단위는 요거 한 덩어리로 단수 취급한다. 복수의 S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관사를 사용할 때 1의 사용은 단수 취급, 2의 사용은 복수 취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곳에 관사가 사용된 게 한 번이고 이곳에 관사가 사용된 게 두 번이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얘는 개가 한 마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한 번만 쓴 거예요. 어를 한 번만 쓴 거예요. 이 개의 몸에 블랙과 화이트 색깔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달마시안이나 아니면 뭐 그 점박이 개나 바둑이 개나 뭐 이런 개들처럼 블랙과 화이트가 다 들어가 있는 개 한 마리를 말하는 거고 관사가 한 번 사용되면 단수 취급 한 마리니까 word를 쓰면 되고 이렇게 a black, a white 두 번 사용하게 되면 검은 개 한 마리, 흰색 개 한 마리 따로따로 한 마리씩 두 마리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이거 별거아니지만 이 어가 하나네, 두 개네 너무 작은 부분이어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단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입니까? A singer and actor예요. 가수와 배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나보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를 한 번만 썼거든요. 어를 한 번 썼으니까 가수 일과 액터, 배우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예요. 됐죠? 만약에 여기에 on 붙어서 a singer and an actor 이렇게 관사를 두 번 쓰게 되면 가수 한 명, 배우 한 명, 두 명을 말하는 거니까 was가 아니라 여기에 were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팬에 둘러싸였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이 어가 작은 부분이지만 두 개냐 하나냐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9번째 구와 절 두 단어 문장의 일부인데 두 단어 이상일 때 주어 동사가 없는 게 구고 주어 동사 있는 게 절인데 얘가 구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인데 어쨌든 구와 절은 한 개로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요걸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구랑 절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s를 사용하는 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뭐 분수나 부분이나 거의 똑같은 말이죠. 부분, 분수. 이런 거 다음에 주로 오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단수가 나오면 단수 취급하고 부분과 분수 오브 다음에 복수가 나오면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분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half, 절반, 대부분, 하나도 없는 part, 부분, some, 약간 이런 거 다음에 over를 쓰고 단수 명사가 나오면 단수 취급. 똑같이 이런 부분을 부분과 분수를 쓰고 복수 명사가 나오면 복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2죠. 분수는 기수를 쓰고 뒤에 서수를 쓰고 이 분자, 얘가 분모예요. 분자가 복수면 분모에 s를 붙이고요. 어쨌든 3분의 2라는 이 분수인데 복수니까 복취급하는 거고 우유가 단수니까 절반이죠. 하프 절반. 이 분수 뒤에 단수니까 이렇게 단수 취급하면 되겠죠.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고 복수일 때 이렇게 have를 쓰거나 1, 2인칭일 때 have를 쓰는 거니까 어쨌든 3인칭 단수는 has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10번째였습니다. 자, 11번째. 이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보세요. 관계대명사 앞에 요 man은 단수 모양이죠. men, 복수야 복수. man 단수, men, 얘는 복수. 그럼 보세요. 이 관계대명사가 사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데 선행사가 단수일 때 이 뒤에 나오는 얘가 주격인 경우 얘가 단수면 요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단수니까 립스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복수면 MEN은 복수잖아요. 복수. 아, 이거 잘 안 써지냐? 복수일 때는 요렇게 연결될 때 여기에 3인칭 단수일 때는 S가 붙어 있고 복수일 때는 3인칭 단수 S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에 S가 없는데 이게 틀린 줄 모른다거나 또는 여기에 S가 붙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3인칭 단수잖아. 그러면 주격 다음에 립도 요 선행사에 맞춰서 단수니까 립이 아니라 립 써야 되고 이거 복수잖아.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거랑 맞춰서 쓰는 거니까 얘가 S가 없어야 돼. 그냥 립이 맞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바지 같은 건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위도 그렇고요. 두 개가 한 짝으로 되어 있는 거 팬츠라고 쓰잖아요. 얘는 당연히 S가 있으니까 이 S가 붙은 건 복수 취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두 개가 바지 가랭이가 두 개, 이게 한 세트로 팬츠가 되는데 이걸 한 벌이라고 해서 페어러브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페어럽으로 사용하면 얘가 주어가 아니라 페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여서 R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페어러브 팬츠도 같은 말인데 바지 한 벌 이 페어를 붙이면 얘가 주어가 되지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어는 단수니까 이절을 쓰고 two pairs 복수기 때문에 이렇게 R을 쓰는 거니까 이 자체는 복수했으니까 복수 취급. 하지만 이걸 페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페어는 단수,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니까 단수, two pairs는 복수니까 복수. 이렇게 주어 동사를 맞춘다라는 거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병렬 구조는 앞에 있는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뒤에 사용해야 되는 게 병렬 구조예요. 보세요. both A and B 그러면 A와 B 둘 다잖아요. 그러면 A에 나오는 것과 B에 나오는 게 똑같은 구조여야 돼요.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난 너와 그 사람 둘 다 사랑해. 그럼 보세요. both A and B잖아요. 그러면 요 A에 나오는 거와 B에 나오는 게 똑같은 구조여야 되는 게 love 다음에 이 U는 you 그 다음에 your, you 중에서 I love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쓴 거잖아요. 여기에 주격, 소유격, 목적 이 목적격 I love you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목적격이면 여기도 A, B 구조가 같아야 되는 병렬 구조니까 목적격이어야 되죠. 여기는 왜 주격을 써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A, B 병렬 구조에서 얘가 목적격이면 여기도 목적격을 써야 되지. 요렇게 동사의 목적어 구조니까.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 not A but B잖아요. not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에서 요 A, B가 병렬 구조여야 돼요. 그러면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
on foot도 걸어서 가는 거고 walk도 걸어서 가는 건데 얘는 전면구 부사구고 얘는 동사잖아요. 둘 다 뜻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병렬 구조는 얘가 전면구니까 이 A가 전면구니까 B도 똑같이 전면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인 얘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뜻이 같다고 해도 뜻이 비슷해도 구조가 병렬 구조야 되므로 A, B 둘 다 전면구 병렬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 A 법비네. 그럼 A와 B가 병렬 구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자꾸 보이셔야 돼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겠죠? 그러면 이 뒤에 조동사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안 나오냐?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병렬 구조겠네. can, eat, 먹거나 또는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 뭐 어쨌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되지. to 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게 오면 안 되는 구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과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과거를 쓰는 게 구조적으로 시제를 알맞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lose가 아니라 lost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 눈에 대한 눈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 머리로 봐야 되는 건가? 그게 놓치지 않고 이까지 와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과거니까 과거 어렵지 않은데 읽다 보면 여기까지 지나다 보면 여기에 lose라고 써도 이게 이상해 보지 않는 거 왜? 지나갔잖아요 벌써.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앞에 시제가 과거였다라는 걸. 자, 마찬가지로 enjoy swimming이죠. 그러면 enjoy skating 이렇게 병렬 구조예요. 수영과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스케이팅 이 두 가지를 즐겨.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enjoy swimming과 enjoy skating 이렇게 각각 계절별로 이 두 가지를 즐긴다는 거니까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겠다. 그러면 얘가 동명사니까 enjoy 다음에 동명사니까 얘도 스케이트가 아니라 스케이팅이라고 쓰는 게 enjoy A, enjoy B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want 다음에 to 부정사죠. 마찬가지로 want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to sleep인데 답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and나 or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는 동명사,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병렬 구조로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to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to sleep이라고 해서 to listen과 병렬 구조로 잘 썼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to sleep도. 그런데 to 부정사는 to를 빼고 그냥 동사 원형 sleep 이렇게만 쓰는 and나 or 그 뒤에 그냥 동사 원형 to 대신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쳐두는데 동사 원형 쓰세요. Not only A but also B. 아이고 이거 호흡이 숨을 쉬면서 해야 되는데 숨을 안 쉬었나 봐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A, B가 병렬 구조야 되는 거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니까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일 테니까 cooking. 그래서 singing, cooking 둘 다 잘해. 이런 식의 병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자꾸 시각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제 일치. 앞쪽이 throught라고 하는 think의 과거형이잖아요. 이 think가 현재고 과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과거형 would를 쓰는 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과거니까 has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had를 쓰는 게 맞잖아요. 앞에가 과거인데 뒤에 현재나 현재 완료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앞에랑 똑같이 맞춰야 돼 이러지 마시고 왜 그런 시제를 썼을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필요해요. 암기도 필요하지만 보세요. 톰은 훨씬 더 뚱뚱했대요. 작년에. 지금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앞에가 과거니까 이 뒤에 무조건 was를 써야 돼. 무조건.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is가 맞아요. 비교 자체가 현재하고 과거에 대한 비교를 한 거니까 과거에 대한 상태는 과거로 쓰고 현재 상태는 현재로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is가 맞는 거예요. 지금보다 작년이 더 뚱뚱해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시제가 같아야 되지 마시고, 이거 논리적인데? 과거니까 was가 맞고, 지금 상태니까 is가 맞네, 이렇게. 자, 아래쪽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지구는 둥글다. 앞에가 과거니까 당연히 was를, 답 쓰지 마요, 답 쓰지 마요, 답 표시하지 마요. 당연히 과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시제를 배운 거 기억나요?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 첫 번째, 속담, 진리, 그 다음에 일반적, 과학적 사실, 현재, 습관 이런 건 전부 다 현재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건 진리나 일반적인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과학적 사실, 진리, 현재, 습관 이런 건 무조건 뭘 써요? 현재를 쓰는 거예요. 시제의 법칙에. 따라서 앞에가 현재든 과거든 상관없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과학적, 일반적 사실, 진리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is가 답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는 과거야 이런 식의 일치가 아니라 시제를 사용하는 논리에 합당하게 맞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톰이 말했대요. 그가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난대. 와, 엄청나다. 오전 5시에 일어나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 얘가 과거니까 과거가 잘 나오겠죠. 다시 잘 나올 텐데 이렇게 현재를 써놓고 이게 맞는 문장이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현재로 쓰는 건 현재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오전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현재까지 이어져 있구나. 비록 말은 과거에 했지만 지금도 현재에도 이런 습관을 갖고 있나 보네. 이게 맞는 문장이라면.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과거에 말을 했지만 무조건 뒤에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를 써 놓았는데 그 문장이 틀린 게 아니래. 그러면 이거 현재의 습관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습관은 이렇게 현재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습관은 현재로 쓰기로 했거든요. 앞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알았대요. 안개 과거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레볼루션 혁명이 언제 1789년대에 발생했대 발발했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지식을 알았어. 그게 과거야. 그럼 프랑스 혁명은 내가 알았던 과거 이전 이걸 다른 말로 대과거라고 해요. 대과거는 헤드 플러스 pp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웃긴다 이거. 논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갑니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전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거니까 알고 있는 거 과거 그 이전이니까 대과거 헤드 pp 답이 얘네. 답 쓰지 마요. 답 쓰지 마요. 헤드 브로큰이 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 발명하신 거 그 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은 무조건 뭐로 쓰기로 했어요? 과거로 쓰기로 했잖아요. 시제의 논리에서 역사적 사건은 무조건 과거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깨고 답이 브로크가 답이에요. 역사적 사건은 과거로 쓰는 걸 우리가 시제에서 배웠으니까 그 논리를 깨고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과거로 쓴다. 그래서 답이 브로크아웃이 답입니다. 브레이크아웃은 발발하다, 발생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14가지입니다. 정리 꼭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거, 암기해야 될 거, 논리를 깨야 되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